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세계사와 서양사로 이해하는 현대사회, 북아일랜드 갈등과 얼스터 플랜테이션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미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현재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영국 정치 및 사상사, 영국 종교사 연구를 하고 계시며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강의를 들으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교수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6, 17세기 영국의 정치 종교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게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걸 일찍 들었으면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하고 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오늘 오전부터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애들 이제 시험 감독하고 뭐 기타 등등을 하다가 허겁지겁 왔거든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 옆에서 비빔밥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지금 이런 꾀재재한 모습으로 지금 이게 동영상이 촬영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게 지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게 제가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연구재단에서 받기는 했는데 그 강연 대상이 이렇게 다양한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마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성인 어른분들도 계시는데 이 친구들한테 지금 제가 연구하는 얼스터 플랜테이션을 어떻게 재미있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듣고 있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어떻게 뭐 쥐어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일단 재미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지도 어느 지도인지 학생 여기 어느 나라인지 알겠어요? 꼬맹이?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 스코틀랜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그죠? 여기가 잉글랜드고 여기가 웨일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 각각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면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있는 이 섬이 바로 브리튼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옆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아일랜드도 독립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쪽을 딱 보시면 제가 이런 구성인 줄 알았으면 한글로 지도된 것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사전조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실책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에 이 녹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웨일즈 플러스 노던 아일랜드까지가 현재의 영국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독립국이잖아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북쪽 지방이 뚝 떨어져서 지금 영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죠? 게다가 이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을 믿는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신교를 믿는 이주한, 즉 브리튼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그걸 우리가 북아일랜드 갈등 혹은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거죠. 왜 북아일랜드에 저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가죠. 원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배경을 봐야 되죠. 원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여러분 현재 영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보시면요. 자,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즉 브리튼의
있는 그 세 개의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북쪽 아일랜드까지를 모두 합한 연합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는 흔히 브리튼 혹은 UK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식 명칭은 이렇게 기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 국기의 닉네임 아시는 분, 별명. 우린 태극기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기를요. 그럼 영국의 국기의 별명은 뭘까요? 누군가 얘기하셨는데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앞으로 얘기 안 하시고 옆을 보면서 유니온 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근데 이 국기 속에도 이게 연합 왕국이라는 것이 국기를 통해서 보면 금방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봐주십시오. 이게 성 조지 깃발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깃발입니다. 그게 왜 잉글랜드가 축구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싸울 수도 있고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 축구에 약간 그 미친 사람들이 저 깃발, 바로 성 조지 깃발을 갖다가 온몸에 두르고 뛰어다니죠. 저게 이제 잉글랜드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파란색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가 성 앤드류스기인데 저게 스코틀랜드 깃발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요 깃발이고요. 이 깃발에다가 옆에 있는 빨간색, 여러분 뭡니까? 대각선 십자가가 바로 세인트 패트릭, 즉 아일랜드 깃발입니다. 이것까지를 합해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무슨 깃발이 나온 겁니까? 유니온 잭이라는 영국 깃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기 자체가 영국이 여러 나라의 연합국가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영국의 국가 문장입니다. 영국의 국가 문장 속에도요, 영국이 연합 왕국이라는 걸 드러내는 여러 가지 숨겨진 것들이 여러분 이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바탕에 사자 3마리가 있죠. 이게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빨간 사자가 스코틀랜드 왕실의 깃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 하프는요, 여러분 저기 맥주 좋아하시죠? 근데 흑맥주 중에서 유명한 게 어디 겁니까? 기네스 맥주 아시잖아요. 그죠? 그 기네스 맥주의 한 귀퉁이에 이 그림 보셨어요? 이 하프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왜 유홍준 선생께서 옛날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그죠? 근데 모르고 보면 넘나라 그냥 문장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저 속에 깨알 같은 정보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장미입니다. 튜더 로즈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600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전체 왕조의 역사 중에서 사극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이 어떤 시대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 무슨 왕 때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걸걸요? 그 숙종 때 장희빈이 등장하고 인현왕후가 등장하고 뭐 아니면 또 매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 거예요. 숙종 때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만큼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영국의 튜더 왕조입니다. 튜더 왕조인데 이 튜더 왕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장미 전쟁 때문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흰 장미 가문하고 붉은 장미 가문이 영국의 왕위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근데 누가 이기냐 하면 붉은 장미 가문이 이겨요. 근데 붉은 장미 가문의 우두머리가 바로 헨리 튜더라는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여러분 머리가 좋았던 거죠. 자, 영국 전체의 귀족들이 반으로 뚝 나누어져서 뭐 사생결단식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한쪽 편이 이긴 거예요. 이겼다 할지라도 영국 귀족의 절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라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반 남은 여러분 뭡니까? 반대편 반쪽의 우두머리 흰장미 가문의 딸내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흰 장미 가문과 붉은 장미 가문이 사돈을 맺고 새로 만들어진 왕가가 튜더 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장미는 장미인데 속에는 흰 꽃잎이 있고 바깥쪽에는 무슨 꽃잎이 있습니까? 붉은 꽃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튜더 로즈예요. 이 영국의 상징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들판에 나가면 엉겅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보라색 엉겅퀴인데 보라색 엉겅퀴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샴록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끼풀. 샴록은 여러분 아일랜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뭡니까? 군데군데 영국은 우리는 연합왕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두루두루 어차피 제가 영국사 전공자이기도 하고 해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대중 강연이라고 해서 재밌게 한번 해볼까 노력은 했는데,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는 빼고요. 우리가 흔히 영국 박물관 얘기할 때 대형 박물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레이트를 우리가 왜 붙여주나요?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이에요. 영국 박물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대형 박물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영국 박물관이에요. 근데 섬 이름도 원래 브리튼인데 쟤들은 앞에 그레이트를 붙여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브리튼에는 세 개의 왕국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는데 무슨 왕국이 있었나요? 첫 번째 잉글랜드, 또요 스코틀랜드,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웨일즈. 그래 이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되는군요. 활력을 줍니다. 그죠? 네, 활력을 줘요. 잘했어요. 제가 선물 줄 게 있으면 주고 싶네요. 네. 자, 근데 영국 국기 속에는 각각 왕국의 상징들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대한 상징은 이야기했는데 뭐에 대한 상징은 얘기하지 않았나요? 웨일즈죠, 그죠? 웨일즈의 상징은요, 우리로 치면 대파, 그 다음에 붉은 용, 뭐 이런 겁니다. 아무 데도 없잖아요. 여기 어디 대파 보이세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면 웨일즈는 이렇게 철저히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웨일즈는요, 중세 시대에 에드워드 1세라는 임금 시대에, 잉글랜드 시대에 에드워드 1세가 이제 잉글랜드로 치면은요, 정복 군주입니다. 정복왕입니다. 군대를 막 일으켜서 제일 먼저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하면 웨일즈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다 굴복시킵니다. 한 명의 독립적인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요. 그 당시 웨일즈는요, 각각 지역별로, 씨족별로 클랜이라고 합니다. 친족이라고도 하고요. 씨족별로 우두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두머리, 그 각각 친족의 우두머리 대표격인 사람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드워드 1세가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걔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각각의 부족들을, 친족들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에드워드 1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웨일즈의 친족들이에요. 친족장들입니다. 그 에드워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 모두 나에게 충성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그 괄괄한 친족장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함부로 충성맹세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웨일즈에서 태어나고 웨일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충성맹세를 한다. 근데 웨일즈 전체를 정복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삭이었던 와이프를 대동하고 웨일즈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만삭인 와이프를 데리고 갔으니까 웨일즈에서 마누라가 뭘 했겠어요? 애를 낳았어요. 왕자를 낳았어요. 웨일즈에서 여러분 뭡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유모를, 누구를 구했겠습니까? 웨일즈 여자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웨일즈 여자한테 애가 이렇게 길러지니까 한 1년쯤 지나서 돌 무렵이 되면 뭐 엄마 아빠를 하든 뭐를 하든 걔는 무슨 말로 여러분 엄마 아빠를 얘기할까요? 웨일즈 말로. 그 친족장들이 아무도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좋다. 이제 막 돌이 되어가지고 웨일즈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한 그 어린 아들 내미를 여기 탁 앉히는 거예요. 자, 봐라. 얘는 웨일즈에서 태어났다. 이제 웨일즈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너희는 웨일즈에서 태어나고 웨일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충성을 맹세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 모두 얘한테 충성 맹세를 해라.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꼬맹이한테 다음 잉글랜드 왕의 계승자인 이 꼬맹이한테 충성 맹세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뭡니까? 다음 왕의 계승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찰스 3세인 찰스는 아주 오랫동안 공식 명칭이 뭐였습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 너무 오래전에 너무 철저히 복속되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웨일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서설이 너무 길었어요.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더블린이 있는 이 지역이 랜스터예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먼스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척박한 지역인데 경치는 아름다워요. 모허 절벽부터 시작해서 뭐 이니스프리 섬 뭐 이런 슬라이고입니다. 여기 있는 데가 전부 다 코너트입니다. 저도 한 번은 연구비를 받아서 아일랜드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가 얼스터예요. 드디어 여러분 얼스터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북아일랜드 갈등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럼 북아일랜드 이꼬르 얼스터인가? 흔히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눌러볼게요. 여기가 북아일랜드예요. 제가 이렇게 붉게 표시한 지역이 북아일랜드예요. 현재 영국에 포함된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얼스터 중에서 이 지역은 현재 북아일랜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스터 이꼬르 북아일랜드는 아니지만 대부분 혼동해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북아일랜드 갈등이라는 것은 원래 아일랜드는요 가톨릭입니다. 독실한 가톨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지역에 누가 건너간 거예요? 브리튼의 신교도들이 대거 이주해 가서 걔들이 지배 세력을 형성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교, 개신교 지배 세력이 여러분 뭡니까? 가톨릭을 갖다가 탄압을 하는 거죠. 똑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톨릭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탄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올바른 선거권을 달라.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가톨릭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 뭐 등등. 게다가 1인 1표가 아니고요. 이 당시 선거권은 뭐였냐면요. 한 집당 한 표예요. 근데 가톨릭 원주민들은요. 대가족이었어요. 30명이 한 가족인데 한 표예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핵가족인 거예요. 그럼 30명이면 적어도 표가 몇 표 정도 나오는 겁니까? 6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분 짜여져 있었던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가톨릭 원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찾겠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혹시 이 사진 본 적이 있으신 분?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사는 약간 변방이에요. 잘 연구하지 않아요. 저도 영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제 시대가 이제 누구의 시대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 아시죠? 뭐 여러분 골든 에이지, 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처녀 여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공식적으로 결혼 안 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후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먼 친척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 왕이 되어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예요. 바로 그 사람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종교 정책을 가지고 제가 학술원 우수도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수연구 50선 속에 들어간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놔두고요. 바로 그 북아일랜드 갈등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아일랜드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영국사나 아일랜드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학교 가면 분명히 이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아 보여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왜 5.18 아시죠? 5.18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사람이 영국의 공수부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북아일랜드 얼스터 있죠, 그죠? 거기에 제2도시라고 하는 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찾으면 런던델이라고 나와요. 원래 이름은 델인데 앞에 런던이 붙은 이유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 런던 델리에서 가톨릭 원주민들이 평화적인 인권 시위를 갖다가 벌였는데 영국 공수부대가 이들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을 쏘는 바람에 1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양반은요, 당시 대리에 이제 막 신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 이 사건 이후로 대리의 주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델리라는 양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에드워드 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뭐예요? 머리에 총을 맞아가 흘리는 피가 보이시죠? 지금 흑백이라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청년은 제키 더디라고 하는데 17살입니다. 바로 그때 영국 공수부대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델리 신부가 나서서 이게 뭡니까? 여기 저기 보시면 하얀 손수건이 보일 거예요. 이게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어머님이 델리 신부에게 술을 놓아서 준 그 손수건입니다. 이거를 흔들면서 이 제키 더디를 갖다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공수대 앞을 막아선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여러분 날짜가 1972년 1월 30일이에요. 1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Bloody Sunday,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국이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략해서 걔들을 갖다가 지배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뭡니까?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우리 요거는 KBS 역사전을 그날에 나왔던 제가 얘기했던 바로 블러디 선데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차별과 걱정에 저항하기 위해 런던 대리 시민들은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민들을 또로 간주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가 쏟아졌고 마침내 영국군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그리고 얼마 후 도심에 울려 퍼진 총성. 영국군이 시민을 향해 실탄을 발포한 것이야. 전쟁 중인 것도 모르는 화면이 너무 세상에 영국군은 저장. 북아일랜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 일요일 30년에 걸친 북아일랜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저도 일부러 저기에 직접 가봤어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아직까지도 대리에 가면요. 신교도들이 사는 지역과 가톨릭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발달 정도가 그냥 처음 간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1972년 1월 30일 사건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뭡니까? 가톨릭 원주민, 여러분 IRA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원래 IRA는요 거의 페이퍼 아미였어요.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1972년에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준군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런 갈등이 1998년 성금요일 협정 혹은 벨파스트 협정으로 조금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이제 유혈투쟁 하지 않겠다. 14명도 죽었고 3,000명이 부상당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서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테러하지 않겠다. 테러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럼 정말 끝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차근차근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압박을 느낍니다. 제가 아까 무슨 안내를 받았냐 하면 50분 동안 강연하고 10분 질문을. 제가 강의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제 스승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가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이제 네게 전수해 주겠다. 얼마나 기대합니까? 지금 드디어 내 선생이 나를 인정하고 이제 비법을 전수해 준다는데 경청하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딴 거는 말하지 않겠다. 도대체 뭘 말하시려는 건가? 그랬더니 이 양반 하시는 말이 1. 재미있게 해라.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학생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여러분 수십 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재미있게 가르친다는 거는요. 그런데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제 시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두 번째예요. 처음에 1, 2번을 얘기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양반이 장난치나 이게 비법이라고 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근데 제가 학위를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simple is best입니다. 그 두 개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재미있게 가르치고 제 시간에 마친다는 거는 핵심인데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끝낼 시간을 한 명을 정해서 알려주게 합니다. 오늘 너무 걱정돼요. 자, 1972년 1월 30일 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위저리 보고서라는 건데 검찰총장이었던 존 위저리가 여러분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저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근데 자, 사건 당시 총탄을 쏘게 했던 공수연대 대대지휘관이 오히려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무장 평화행진이었다는 주장은 철저히 묵살되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 이후로 여러분 이런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캐머런 때 여러분 영국 총리 캐머런 때 돈을 엄청 들여서 12년 동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이건 영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72년 이전부터 60년대 후반부터 72년 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일어났던 이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원주민과 개신교도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영국 정부 사이의 갈등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북아일랜드 갈등 밑에 지역이죠. 또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트러블이 아니고요. 더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그죠? 딱 정관사를 붙여줬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보이세요? 우리가 앞에 평화시위했던 1972년 평화시위가 내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건 내리에서 2019년 1월 30일 일어났던 겁니다. 신 IRA의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이 갈등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서거하셨는지 잘 모르시죠? 2022년 9월에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막 영국으로는 막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죠, 그죠? 그리고 영국 국민들도 버킹엄 궁전에 꽃을 갖다 바치고 막 조기가 걸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같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서거 소식이 북아일랜드하고 그리고 더블린에 여러분 알려졌어요. 이 장면은 뭐냐 하면요. 당시 더블린의 축구 구단 중에 샴록 로버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이 샴록 로버스하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제가 발음이 좋은데 오늘 막 떨리네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여러분 조별 경기 도중에 여러분 여왕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샴록 로버스, 즉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막 여러분 뭐 이게 묵념을 하라는 뭐가 막
이런 게 소리가 들리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일랜드의 축구 경기장에서는 여왕의 서거를 축하하는 응원가가 나오고 거리에서는 축제 때나 있을 법한 차량들의 경적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여왕이 죽었는데 북아일랜드에서는 특히 가톨릭 원주민들이 사는 그 거리에서는요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아시죠? 빰빰빰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경적이 막 울리고. 더블린에서는요 관중들이 그 소식이 알려지자 뭐라고 하냐면 리즈 인 더 박스라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리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애칭입니다. 이너 박스는 뭡니까? 이 박스는 뭐겠습니까? 관이죠. 엘리자베스가 죽었다. 환호를 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북아일랜드 갈등 1972년 얘기도 했는데 여왕이 죽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가? 그 원인이 어디고 어디에 있는가? 잉글랜드가 언제 여러분 아일랜드를 갖다가 침범해서 그들을 갖다가 식민 지배했는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굳이 사람 이름을 외우려 하거나 예, 저 지역의 지역명을 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탐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사탐을 수능 과목으로 여러분 이게 뽑는 꼴찌 과목이 3개사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사는 사람 이름 길어봤자 을지문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탈리아 통일한 왕 이름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쨌거나 한 나라고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국사니까 사람 이름도 내자예요. 길어봤자. 근데 외국은요 나라도 많고 사람 이름도 길고 이러니까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역사 선생이어서가 아니라 암기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어디 있나요? 영어는 단어 수거 안 해오나요? 수학은 우리가 뭐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오나요? 그렇게 치면 다 암기 과목이죠. 근데 역사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거를 잘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통째로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밑밥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웨일즈 얘기할 때 한 명의 강력한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친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들이 있었고요. 왕들이 있었고 아일랜드 전체를 통합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표는 있어요. 그 대표가 뭐냐면 이제 아일랜드 대왕권을 아르드리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대왕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격이요. 그걸로 그 자리를 놓고 또 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싸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긴장하십시오.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긴 이름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 여기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코넉트의 왕 로리 오커너인데 밑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에일레흐의 왕 머토우 맥로흘린 못 들어보셨죠? 그죠? 머토우 맥로흘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다스리는 녀석의 이름이 머토우 맥로흘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여기가 코넉트인데 코넉트의 왕은 이름이 로리 오커너예요. 오커너라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많이 건너간 성 중에 하나가 오커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일랜드의 대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그럼 다른 작은 나라들하고 여러분 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연합을 합니다. 여기 소국가의 동맹이라고 나오죠. 그죠? 랜스터의 더먼 맥머로우. 여기 여러분 랜스터입니다. 제가 여기 할게요. 여러분 막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뭔가를 좀 넣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말짱 필요 없는 거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랜스터예요. 랜스터의 저 녀석은 이거 죄송합니다.
랜스터의 저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머 맥머로우는요, 맥노흘린을 지지했다. 그럼 뭡니까? 맥노흘린은 여기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 오코너는 그 다음에 브레이프네의 여기죠, 그죠? 브레이프네의 오르쿠하고 여러분 뭡니까?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얘들 둘이 동맹을 맺고 얘들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벌써 헷갈리시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요, 오늘 시험을 다 쳤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이 얘기 듣고 시험 안 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헬렌 오브 아일랜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헬렌 오브 트로이죠. 트로이의 헬렌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여러분 뭡니까? 최고 아름다운 미녀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어보셨죠? 지금 저 친구가 웃으면서 예라고 했어요. 그럼 저 친구가 예라고 하셨으면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다 들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헬렌 오브 트로이가 아니고 헬렌 오브 아일랜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랜스터의 맥머로우의 나이가 42세. 근데 브레이프네의 오르크의 나이는 60세. 자, 그런데 오르크의 아내는 아름다운 네버길라는 44세. 기록에 따라 40세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랜스터의 맥머로우와 브레이프네의 오르크는 뭡니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내 왼수의 마누라와 내 왼수가 뭐가 된 겁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자, 기록에 따르면 납치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바탕을 봐주세요. 아일랜드에서 나온 자수도안입니다. 자수한 건데 저기 보면 저기 말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맥머로우하고 데버길라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자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납치보다는 어디에 더 불륜에 더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 맥머로우가 오르크의 아내를 납치 혹은 불륜이든 간에 가서 1년 동안 납치를 해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60세의 오르크는요, 젊고 아름다운 와이프를 빼앗긴 거죠. 정말 헬렌 오브 트로이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르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헬렌 오브 트로이에 나오는 여러분 뭡니까?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메넬라우스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킨 게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르크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오르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누라를 뺏어간 여러분 뭡니까? 맥머로우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돌아가요. 오르크한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맥머로우는 일단 오르크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는 지금 이미 군대를 잃었고 자기 왕궁까지 빼앗겼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큰 군대가 필요한데 아일랜드에서는 그런 군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 잉글랜드로 갑니다. 잉글랜드로 그 당시에 여러분 임금이 누구였냐면 헨리 2세인데 헨리 2세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군대를 빌려줘서 내가 내 나라를 찾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바로 이때 헨리 2세의 군대가 여러분 아일랜드로 건너와서 여러분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있잖아요. 35년, 6년 그 기간 아직 우리 극복 못했잖아요. 심정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축구 우리 한국팀은 다 져도 일본 팀한테는 져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되네요. 자, 동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놀라가지고 해야 할 말을 잠시 잊었어요.
이때부터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1922년에 완전히 독립은 아니고요. 자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750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근데 그 정도 같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일랜드는 독립해요. 완전히 독립한 건 40년대 되어서입니다. 75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런데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럼 쫀쫀하게 잉글랜드 스타일로 너희 아일랜드 사람들 전부 다 잉글랜드 스타일로 모든 제도를 다 바꾸고 종교도 신교로 바꾸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 참 이 당시엔 신교가 없었죠. 큰일 납니다. 잠시 이걸 지워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쫀쫀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뭡니까? 느슨하게.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건너간 귀족들은요, 여러분 아일랜드 말을 배우고 아일랜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일랜드 스타일로 아일랜드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한테 정복당했지만 아일랜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갈등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영국사에서 재밌는 얘기를 뭔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영국의 종교개혁 얘기를 할 거예요. 헨리 8세와 관계되는요. 근데 오늘은 그 시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킵을 하고요. 자, 헨리 8세 시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을 해요. 원래는 유럽이 다 가톨릭이었죠. 근데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신교로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아일랜드는 교황의 영지, 교황의 땅이에요. 가톨릭과 굉장히 근접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아일랜드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황이 여러분 이 헨리 8세가 아니죠. 헨리 2세에게 로드 오브 아일랜드를 허용합니다. 네가 내 대신 로드로서 여러분 뭡니까? 아일랜드를 다스려라. 중세시대의 봉건제도 아시죠? 그죠? 그럼 교황이 주군이 되는 거고 헨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봉신이 되어서 아일랜드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다스려져 왔던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국왕은요, 아일랜드 원주민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걔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가톨릭이었다가 신교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국왕에게 나의 영토를 왜 줘야 하는 겁니까? 교황의 영토로 여겨졌던 게 아일랜드인데. 자, 이혼 문제를 클레멘스 7세와 대립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는 바람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엑스커뮤니케이션. 너는 더 이상 기독교도가, 즉 여러분 뭡니까? 가톨릭 교도가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황의 영지였던 아일랜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헨리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아일랜드를 오래 지배했다. 우리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오래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아일랜드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교황은 뭡니까? 대륙의 가톨릭 국가들, 스페인이나 아니면 프랑스한테 쟤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다시 뭐로 바꿔야 된다? 가톨릭으로 종교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럼 잉글랜드로 이제 가톨릭 세력이 침입을 해야 된다. 잉글랜드가, 즉 신교 잉글랜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노골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지금까지 느슨하게 아일랜드를 다스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잉글랜드 스타일로 아일랜드를 갖다가 뭔가 쫀쫀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 스킵할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헨리 8세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 원주민이 이제 뭐 총독이 되고 하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직접 잉글랜드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자, 헨리 8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헨리 8세고요. 자, 메리 1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아일랜드 귀족이 있으면요, 군대를 보내서 그를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고, 자, 아일랜드로 건너간 잉글랜드 군인들한테 그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일랜드 땅의 주인이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메리 1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자베스 1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작전을 폈던 거죠. 근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네 부분 중에서 랜스터, 먼스터, 코녹트가 이미 잉글랜드한테 철저히 복속당해요. 이제 남은 것은 북쪽 어디입니까? 얼스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얼스터는 여전히 강력한 가톨릭이었고요. 킹 오브 얼스터라고 불리는 여러분 티론과 같은 강력한 가톨릭 귀족들이 이 얼스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러분 뭡니까? 얼스터까지를 갖다가 완전하게 식민 지배를 갖다 쫀쫀하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얼스터에 있는 강력한 귀족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9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얼스터고요. 여기 보시면 티론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그죠? 여기가 가장 강력한 킹 오브 얼스터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요. 이 사람하고 거의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도네갈의 지배자였습니다. 얘들 둘이가 연합해서 9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잉글랜드에 반대하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전쟁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쟁이 막 일어나요. 초반기에는 얼스터군이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얼스터의 군대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원이 필요하죠. 무기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끊임없는 군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뭐예요? 얼스터 군인은 우리는 잉글랜드에 이런 억압에 참을 수가 없어 해서 일어난 것이지 정식 군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군은 전부 다 뭡니까? 정식 군대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구에게 유리해집니까? 잉글랜드 군대에 유리해져요. 그래서 스페인에 여러분 군대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이 4,000명의 군대를 여기에 파견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일랜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일랜드예요. 그럼 제 머리에 해당되는 지역이 뭡니까? 얼스터 지역이죠. 그럼 얼스터에서 여러분 잉글랜드하고 얼스터군이 막 싸우고 있으면 스페인 군대는 어디로 와야 합니까? 얼스터로 와야 되죠. 배를 타고, 그죠? 자, 그런데 스페인 군대는 제 발에 도착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여러분 얼스터군이 막 도보로 제 발까지 가서,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정식 훈련을 받은 잉글랜드 군대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대패합니다. 그게 킨세일 전투예요. 그래서 승기가 거의 잉글랜드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1603년이에요. 1603년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봐주세요. 9년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아시죠, 그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원래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국하고 프랑스는 적대적입니다.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의 그 식민지 13개 여러분 뭡니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독립하려고 할 때 영국과 적대적인 프랑스가 후원을 합니다. 같이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그 후원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프랑스 4년 수입이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9년을 전쟁을 해야 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여왕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후계자도 없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승기는 잡았지만 안 되겠다.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 평화조약을 맺자.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갑자기 여러분 뭡니까? 조약이 맺어져요.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저게 멜리폰트 조약입니다. 근데 조건은 막 적으로 싸웠는데 싸우던 그 얼스터의 귀족들의 땅, 그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저기에서 싸우는 잉글랜드 군인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승리하면 얘들의 땅을 전부 다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메리 여왕 때도 그랬고 헨리 8세 때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그랬는데 그걸 바라고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뭡니까? 어떤 땅도 보상도 못 받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멜리폰트 조약으로 여러분 뭡니까? 열심히 싸우던 얼스터의 귀족들은 뭐를 얻은 거예요? 자기 땅이나 자기 지위를 그대로 보존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2월에 조약을 맺었는데 3월 24일 날 여왕이 사망합니다.
조금만 그죠? 예, 3월 24일 사망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사람이 내려와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잉글랜드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공식 명칭이 제임스 6세 겸 1세예요. 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총독으로 아서 치체스터라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9년 전쟁에서 잉글랜드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일랜드 총독이 되었으니까 아일랜드를 어떻게 다스렸겠습니까? 아주 가혹하게 뺏을 수 있는 거는 다 뺏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아일랜드를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시간상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멜리폰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땅도 보존을 하고 자기 지위도 보존을 했지만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들이 그럼 차라리 우리가 망명을 하자, 대륙으로. 그래서 교황한테 힘을 좀 빌리고 스페인한테 군대를 좀 빌려서 다시 우리의 지역을 되찾자. 그러면서 얼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대거 여러분 한 90명 정도의 고위 귀족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아까 제가 지도에서 땅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가장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던 90명의 귀족들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땅은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새로 왕이 된 제임스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됐다. 얘들은 다 반역자들이다. 얘들의 땅은 전부 몰수하겠다. 그리고 그 몰수한 땅에 스코틀랜드, 본인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들, 잉글랜드의 신교도들을 갖다 대거 이주시킵니다. 얼스터로요. 이게 얼스터 플랜테이션이고요.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아는 북아일랜드에 신교가 등장하게 된 바로 시작입니다. 그들의 후손들과 아일랜드 원주민 후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북아일랜드 갈등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 벌써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셨어요. 시간이 다 된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지도를 보세요. 중간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Peace Wall입니다. 평화의 벽, 두꺼운 벽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가톨릭 원주민의 지역과 신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갖다가 나누어 놓은 거예요. 너무 갈등이 많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예 거주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그 다음에 데리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벨파스트에 저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샹킬 로드, 폴스 로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벽화막에 있는 지역이 바로 저 평화의 벽하고 관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자, 이제 가톨릭 원주민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고용, 주거, 교육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가톨릭 원주민들이 신교 지배적인 어떤 그런 그룹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1972년 1월 30일 피의 일요일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고 여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가면 북아일랜드 갈등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북아일랜드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주로 배우시지 이 북아일랜드 갈등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얼스터 플랜테이션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얼스터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제임스 6세 겸 1세를 가지고 상을 받긴 했지만 오늘 강연은 바로 이 북아일랜드 갈등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참 끝맺음이 뜬금없기는 한데 제가 너무 압박을 느낍니다. 시간상.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맞죠? 예. 제가 갈등의 기원을 지금 한 50분 가까이 설명해 드렸는데 북아일랜드 갈등의 기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지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나요?
예, 그럼 굉장히 다행이고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제가 강의했던 혹은 강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이게 다 들리는데 그래도 마이크 한번 잡아. 경찰인지 본대인지 거기서 시위하던 사람들을 총이나 그런 걸로 진압했다고 하잖아요. 제보탄이랑. 근데 그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렇게 무기나 그런 걸로 진압을 했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처음에는 아까 제가 고마워요. 오늘 질문해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위저리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 보고서에는 전혀 오히려 그 부대의 지휘관이 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화 시위가 아니고 폭력적인 시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영국 측에서는, 군대를 보낸 측에서는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 한참 지나고 나서야 80년대, 90년대 와서야 12년간에 걸친 새로운 재조사를 거치고 나서야 그때 영국 군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어디? 네. 자. 초반에 그 영국이 4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축구팀도 4개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원래는 다른 나라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는 다른 나라고 아직도 스코틀랜드는 독립운동을 해요. 웨일즈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일랜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도 여전히 우리는 아일랜드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대표팀을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 대표팀 절대로 하나로 통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007 제임스 본드의 쇼 코너리 아시죠?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 사람 살아생전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질문 있으시죠? 여러분 저기 학생들이 역시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후반 가는 중에서 원래 그런 알론 쪽에 있었던 백작이나 귀족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약간 좀 권력이 있고 좀 돈이 있던 귀족이면은 도피를 한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도시라면은 그 도시에서 어떠한 가톨릭적인 그런 걸 만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나요? 있어요. 네, 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귀족들 있잖아요. 아까 유명한 두 집안이 있었죠. 티론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네갈 다스렸던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은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아요. 아들내미들이 그 스페인에 가서 그 후계자들이 스페인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의 시동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마을 같은 거를 이루고 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만큼의 권력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국왕이 후원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아일랜드에서 살았던 만큼 후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귀족 여성들 중에는 지금 우리 여자친구가 질문을 해줬으니까 엄청난 귀족의 마누라고 딸내미지만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스파이 역할도 하고, 예, 다 향하냐, 이거 메신저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예요. 했어요, 분명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사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부분을 갖다 스킵을 해서 되게 아쉽기는 한데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헨리 8세는 왜 그 위험 미혼을 꼭 그렇게 그게 너무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요거 얘기까지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저 장미 전쟁을 하고 튜더 왕가를 갖다가 설립한 사람이 헨리 7세예요. 근데 헨리 7세에게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들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아서고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헨리예요. 그럼 이때는 이미 장자 상속제가 정착이 된 시대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서예요. 근데 헨리 7세는 자린고비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처음 이제 왕조를 갖다 개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여러분 뭡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를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기를 바랬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공주와 내 아들내미를 갖다가 결혼시켜야겠다.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뭐냐면 신들에게서 은을 갖다가 만약 쓸어 담아오고 있던 스페인, 에스파냐였어요. 그래서 에스파냐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아사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신랑이 죽었으니까 제일 부유한 스페인의 공주나 에스파냐의 공주는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잉글랜드로 시집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들내미가 남편감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참금 다시 돌려줘야죠. 스페인 공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린고비였던 헨리 7세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교황에게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다 가톨릭 국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들의 결혼을 무효로 해주세요. 혼인 무효를 요청해요. 교황이 둘 다 가톨릭 국가니까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는 몇 달이 지난 뒤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그러했어요. 그럼 혼인을 무효로 해주겠다. 무효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사 취수. 뭐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였던 헨리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내미하고 결혼했던 친구를 둘이가 사이가 좋았어요. 연상이긴 했지만. 근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왕조끼리의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인데 여러분 뭐냐면 이 형수님이자 와이프가 임신은 하는데 유산되거나 사산되거나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어느 날 헨리가 너무 이제 이게 상심에 빠져서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고 있었는데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덜컥 걸리는 거예요. 성경의 레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형제의 철을 취하며 무자하리라. 그럼 뭔 소리예요? 내가 형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구나. 그럼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부일처예요. 자, 그런데 왕비가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왕비가 죄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왕비의 시녀, 여기서 시녀는 고위 귀족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비의 시녀였던 천일의 앤 아시죠? 앤 블린 들어보셨죠, 그죠? 그 처자하고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는데 이 썸 탄 여자가 애를 낳아봤자 사생아라서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혼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결혼을 했습니까? 형수의 혼인을 무효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교황한테 특사를 보내가 다시 무효로 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했는데 교황이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황이 나의 이혼을 갖다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교황하고 연을 끊겠다. 나는 신교 국가로. 국왕의 이혼 문제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은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였지만 이제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케이스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제 동영상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요. 지금 되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 저녁인데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영국사를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 강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연은 6월 26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